오늘도 잘될 당신의 하루에 잘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수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김광수 씨는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빌려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친구한테는 대체 뭐였을까? 그날 밤 광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광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이름들. 그 중에서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광수 씨는 그날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한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하나하나 내려보며 천천히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연락처에는 10명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 얘기를 하면 슬쩍 깎아내리고 친구가 잘된 일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게 보이는 사람. 늘 뭔가 부탁만 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김광수 씨가 5년 동안 연락처를 정리하며 깨달은 연락처부터 지워야 할 인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광수 씨처럼 올해 연말엔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기는 용기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잘될 라디오의 유익한 영상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김광수 씨, 올해 65입니다. 광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아니, 많아야 했습니다. 광수 씨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동생 둘을 키웠습니다. 형이 참아야지, 형이 양보해야지. 그게 버릇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늘 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습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광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 많은 인간관계가 과연 진짜 우정이었을까? 그날부터 광수 씨는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인 지금은 10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광수 씨가 가장 먼저 지웠던 3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락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연락처부터 지워야 할 인간 유형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광수 씨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강태호였습니다. 태호 씨는 광수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3년을 보냈고 졸업할 때는 평생 친구라며 우정의 악수를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30년 동안 태호 씨에게서 연락이 온 건 딱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때였습니다. 광수 씨는 축의금을 넉넉히 챙겨서 갔습니다. 태호 씨는 반갑게 악수를 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15년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광수야, 나 강태호야. 그래, 오랜만이다. 광수 씨는 반가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거니까요.
그런데 태호 씨가 이어서 한 말은 이랬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요즘 사업을 하나 하거든.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광수 씨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부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15년 만에 연락이 사업 투자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광수 씨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투자는 어렵고 대신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게. 광수 씨는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도 친구 태호 씨는 광수 씨의 근황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자기 사업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광수 씨가 조심스럽게 투자는 어렵다고 하자 태호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혹시 너 주변에 투자 관심 있는 사람 소개 좀 해줘라.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이었습니다. 또다시 20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광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이번엔 뭘까 싶었습니다.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 동생이 저축은행 다닌다고 했지? 거기 인사팀에 아는 사람 있어?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 순간 광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30년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연락처 중 하나구나. 광수 씨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미안한데 나도 동생 일에 관여할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서 연락 올 때마다 뭔가 부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우리 이제 연락 안 하는 게 낫겠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야, 친구 좀 도와주지.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냐? 광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였나 봐. 30년 동안 3번 연락하고 3번 다 부탁하는 사이. 이제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광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호혜성에 기반한다. 한쪽이 주기만 하고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착취다. 우정은 서로에게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냥 궁금해서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진짜 우정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 안부를 물어본 게 언제였나?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한데 나도 요즘 내 일로 바빠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입니다. 진짜 친구는 줄 것이 없을 때도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광수 씨는 강태호의 번호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연락처는 지워졌습니다. 연락처부터 지워야 할 인간 유형. 두 번째,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박영숙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광수 씨 고향 선배의 아내였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엔 서로 근황도 물어보고 손주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숙 씨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광수 씨 아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큰손주가 대학에 붙었어요.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합격했대요.
그런데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대학들은 아무나 가던데요. 우리 손주도 작년에 붙었는데 입학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 취업이 문제지. 광수 씨 아내는 그 말에 기쁜 마음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깎아내리는 말만 들었으니까요. 몇 달 후 광수 씨 부부가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광수 씨 아내는 기쁜 마음에 모임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작지만 우리 집이 생겼네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요? 광수 씨 아내가 지역을 말하자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거기 재건축 대상 아니었어요? 투자 가치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곳에 사직을 했어요. 광수 씨 아내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영숙 씨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요. 좋은 일 있어서 이야기하면 꼭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깎아내리려고만 해요. 광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당신을 시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낫겠어요.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모든 열정 중 가장 지독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다. 질투 많은 사람은 남의 기쁨을 자신의 실패로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꼭 그 기쁨에 상처를 섞어버리는 말투를 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정말 잘했네라는 말보다 요즘은 그런 거 다 하는 거지 뭐 라고 하며 넘깁니다.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하면 지금 와서 그걸 왜 해라며 관심이 아니라 견제를 먼저 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래도 아직 멀었네라며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광수 씨 부인은 그 이후로 개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쁜 일도 이야기하기 싫어지니까요. 나를 숨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는 슬픔도 나눌 수 없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물든 말은 결국 내 마음의 평온을 앗아가는 독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써보세요. 질투하는 사람은 내 행복을 빗바래게 만들지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은 그 행복을 2배, 3배로 키워줍니다. 광수 씨는 박영숙 씨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의 연락처에 있던 이름이었지만 광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 번호 지우세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2번째 연락처는 지워졌습니다. 연락처부터 지워야 할 인간 유형. 3번째, 말로 사람 찌르는 사람입니다. 3번째 이름은 홍기철이었습니다. 기철 씨는 광수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오랜만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50년 만에 모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광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철 씨가 광수 씨를 보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광수, 오랜만이다. 그리고 다가와서는 광수 씨의 배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배 엄청 나왔네?
완전 아저씨 됐어. 뭐 먹고 사냐? 주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광수 씨도 어색하게 웃었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첫마디가 외모 지적이라니요. 자리에 앉아서도 기철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광수야, 너 머리 많이 빠졌다. 나는 아직 이렇게 많은데. 기철 씨는 자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광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광수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 광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어. 요즘은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수채화도 배우고 있어. 광수 씨는 나름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어이구, 벌써 은퇴했어? 한가하겠네. 그림은 또 뭐야? 이 나이에 그림 배워서 뭐 하게? 광수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광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가워서 나갔는데 오히려 기분만 상하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배가 나왔나? 머리가 많이 빠졌나? 광수 씨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광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창회 나갔다가 기분만 상하고 왔어요. 한 친구가 말끝마다 외모 지적하고 하는 일 깎아내리고 50년 만에 만났는데 반갑다는 말보다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일수록 그 사람의 진심이 더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기철 씨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엔 상처가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모가 변합니다.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남 앞에서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머리숱이 줄었는지보다 내 하루가 어땠는지를 먼저 물을 겁니다. 진짜 배려라면 내 배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괜찮은지를 살피는 것이겠지요. 며칠 후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 또 기철 씨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세요. 특히 광수 너 살 좀 빼라. 광수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철아, 그런 말 듣는 게 기분 좋지 않아.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단톡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철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농담이잖아. 광수 씨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한테는 농담이 아니야. 그리고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게 첫마디여야 했을까? 나는 참 반가웠는데. 그날 이후 기철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광수 씨는 홍기철의 번호를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연락처는 지워졌습니다. 당신의 품위는 누구도 함부로 다뤄선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광수 씨는 여기서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3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한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광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인정이 없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다. 남은 시간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기 위한 선택이야. 광수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 연락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휴대폰을 꺼내 보시겠어요?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갑은 늘 집에 두고 나오는 사람. 만날 때마다 깜빡했다 하며 계산대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깜빡한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약속을 물처럼 깨는 사람. 약속 당일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라고 문자 보내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려고 약속 깬 게 들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과의 약속은 언제든 취소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푸념만 늘어놓고 바뀌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을 하는 사람. 조언을 해주면 그래도 안 돼. 그건 안 통해 하며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소연할 쓰레기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 고민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내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고민은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 고민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는 듣는 기계일 뿐인가 생각이 듭니다. 늘 의지만 하고 결정은 안 하는 사람. 형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니, 이거 나 대신 좀 알아봐줘 하며 자기 인생의 선택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공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만나면 온통 자기 얘기뿐인 사람. 자녀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내 이야기를 꺼내면 관심 없는 표정으로 듣다가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청중일 뿐입니다. 같은 고민을 1년째 반복하는 사람. 나 이직해야 할 것 같아 하며 1년 내내 같은 말만 하는 사람. 조언해주면 그래야 하는데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바꾸는 사람. 상대방을 지키게 합니다. 광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는 걸. 이건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은 계속 이렇게 무겁고 피곤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런 분이 주변에 혹시 있으신가요? 연락처를 보면서 한 명이라도 떠오르시나요? 광수 씨는 이런 사람들의 번호를 하나씩 조용히 지워갔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500명이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수 씨의 연락처 정리가 끝났습니다. 광수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딱 10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 연락처에는 이제 누가 남아 있어요? 광수 씨가 천천히 화면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일 위에는 당신이 있지. 남은 연락처 첫 번째, 아내 박순희 씨입니다. 결혼한 지 38년이 됐어요. 20대 때에는 연애 때니까 설레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설렘보다 더 깊은 게 생겼어요. 편안함이랄까, 믿음이랄까. 아침에 눈 뜨면 아내가 있고 밤에 잠들 때도 아내가 항상 옆에 있어요. 별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고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말없이 손잡아주는 사람. 연락처 맨 위에 있는 이름은 당연히 아내여야 하죠. 제 인생에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 하잖아요. 광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이름을 눌렀습니다. 남은 연락처 두 번째. 친구 이정우 씨입니다. 정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벌써 47년이 됐네요. 5년 전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정우가 먼저 알아챘어요. 광수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지? 하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정우가 말없이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정우가 조용히 문자를 보내왔어요. 급하면 말해, 내가 있잖아. 저는 정우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텼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어려울 때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요. 남은 연락처 세 번째. 친구 김성호 씨입니다. 성우는 제가 아들을 잃었을 때 곁에 있어준 친구예요. 큰아들이 28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네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우는 달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례식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3일 내내 성우는 장례식장을 같이 지켜줬어요. 말도 없이 그냥 거기 있어줬어요. 마지막 날 제가 물었어요. 성우야, 회사는 괜찮아? 성우가 그때 말하더라고요. 광수야, 나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네 옆에 내가 있다. 저는 그날 성우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꺽꺽 울었어요. 진짜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성우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주려고 평생 친구로 연락하고 지냅니다. 남은 연락처 네 번째. 친구 최영만 씨입니다. 영만이는 제가 가장 편한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과는 만나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분위기를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영만이랑은 아무 말 없이 산책만 해도 편해요. 낚시 가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돈을 더 버는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둘이 앉아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이런 대화만 해도 행복하죠. 나이 들수록 깨달았어요. 침묵이 편한 사람이 진짜 오래가는 친구라는 것을요. 광수 씨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연락처가 많으면 내가 인맥 넓고 인기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었죠.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였어요. 500명 얼굴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날 아껴주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광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외로워졌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광수 씨는 말합니다. 연락처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연락처가 줄어드니까 걱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저 사람 화났으면 어쩌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 어쩌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전화가 울려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궁금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만남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질 일이 없으니까요. 광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외로워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안해서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친구니까 참아야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해해야지.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로 광수 씨는 66이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30년? 그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광수 씨는 요즘 매일 아침 7시에 친구 영만 씨와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정우 씨와 막걸리를 마십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힘들면 함께 걱정합니다. 그게 우정입니다. 성호 씨는 가끔 연락 없이 광수 씨 집에 들립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광수 씨는 친구를 위해 커피를 내립니다.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말이 없어도 편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광수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연락처를 지우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보다 진짜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김광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 연락처에도 지워야 할 이름이 떠오르셨나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냉정하게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둘째,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 셋째, 말로 사람 찌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연락처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갑은 늘 안 들고 나오는 사람.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 푸념만 하는 사람. 불평불만,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용기 내어 정리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보다 내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내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보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보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휴대폰 속의 연락처를 지우는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딱 한 명만 지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휴대폰 속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있을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한 명만요. 그 한 명을 지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관계의 정리를 통해 당신의 하루가 더 가볍고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이 사람을 지웠습니다라고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잘될 라디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멤버십,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잘될 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